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주의 한 폐기물 매립장에서 불법으로 설치된 침출수 저장조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수만 톤의 침출수와 온이가 쏟아져 넘치면서 인근 토양과 지하수에 심각한 오염이 우려됩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립장 상단부의 침출수 저장조가 붕괴되면서 3만 톤의 침출수와 온이가 매립장 아랫부분으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작업용 굴삭기 8대가 폐기물에 파묻혀 형체를 알아볼 수 없고 심한 악취와 함께 현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침출수가 발생하면 곧바로 빼내야 하는데 매립장 한 웅덩이에 수만 톤의 침출수를 불법으로 저장해오다 사고가 터졌습니다. 매립장 자체가 계단 형식이나 북등한 데도 있고, 예를 들어 온이류를 받기 위해서는 구덩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슬러지나 뻘 종류를 주로 매립하던 구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침출수가 차단막 위로 2m 높이까지 흘러넘쳐 토양과 지하수에 심각한 오염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태풍으로 인한 집중호우가 예상돼 매립장의 추가 붕괴 위험도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더구나 이 매립장은 폐기물을 규정에 따라 차곡차곡 쌓지 않고 한꺼번에 온이를 투기하는 방식으로 처리했습니다. 경주시는 매립장 사용 중지와 함께 영업 정지 조치를 내릴 계획인데 사태 수습에 6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이 사업장은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 부주의로 행위 처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번 사고로 인하여 주변 환경 오염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 침수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보다 앞서 지난 4월에는 건천 산업단지 폐기물 매립장에서 화재까지 발생한 터여서 환경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혁일입니다. 요즘 어린이집이다 학원이다 해서 아이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통학버스를 타야 하지만 잊을만 하면 터지는 사고 소식에 부모님들은 항상 걱정인데요. 경찰이 이달 말부터 통학버스 법규 위반을 적극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학원버스에서 내린 초등학생이 길을 건너다가 반대편에서 오는 승용차에 치여 쓰러집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지만 학원버스를 뒤따르던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서 추월하는 바람에 초등학생도 맞은편 운전자도 모두 시야가 가려졌습니다. 너무 위험한 지역이라서 저기는 여기에 세워졌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원래는 어디 세우기로 했습니까? 저 안쪽에 여기에서 몇 미터 정도지? 한 70m 더 들어가야 되고. 학원버스에는 학생이 내린다는 것을 알리는 전멸등도 동승하는 보호자도 없었습니다. 어린이 보호 차량 표지만 뒤에 붙어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지금 의무적으로 동승자가 어린이집에는 있어야 되고 유치원에 있어야 되고 아직 학원에서는 그건 의무 아니에요. 이렇게 어린이 통학 차량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경찰에서도 오는 29일부터 전면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난 1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홍보 기간이 끝나 모든 어린이 통학버스는 경찰에 신고해야 되고 보호자도 차량에 같이 타야 합니다. 통학 차량 운전자는 전멸등을 켜고 아이들이 안전한 곳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뒤 출발해야 합니다. 일반 운전자들 역시 통학 차량 앞지르기를 할 경우 벌점 30점에 범칙금 10만 원까지 내야 합니다. 통학 차량 운전자 그리고 운영자뿐만 아니라 일반 운전자들도 어린이 통학 차량에 대한 안전 의식을 가지고 운행을 해야 되는 게 이제 이 법의 취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학원버스 상당수를 차지하는 15인승 이하 차량의 보호자 의무 탑승 규정이 2년 유예되는 등 여전히 허술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여름철 갈수기를 맞아 안동과 임하호 수위가 떨어지면서 호수 밑에 설치된 폐어구류가 수질을 오염시키거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대적인 폐어구류 철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조동진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안동시 와룡면 미질리 인근의 안동호 상류입니다. 어민들이 쳐놓은 그물을 끌어올리기 위해 작은 배가 먼저 접근해 줄을 끊습니다. 안동호 대형 행정선이 그물을 끌어올리자 수십 미터의 대형 그물이 끝없이 올라옵니다. 주민들이 쳐놓은 강망이라는 그물로 안동과 임하호 밑에는 많은 양이 쌓여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 동안 안동호에서 수거한 폐 어구리는 강망을 비롯해 11채 이루고 있습니다. 안동 이마호 수흥관리사업소가 해마다 갈수기 때 평균 50채 이상의 폐 어구리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폐 어구리나 불법 어구를 방치하면 수질 오염의 원인은 물론 수상레저 성수기 때 안전사고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댐의 수위가 낮아지기 때문에 이런 그물들이 더 떠올라서 또 수상레저 이제 성수기에 이런 그물들에 걸리는 안 좋은 사고도 예방하고 또 수질 오염도 예방하기 위해 이렇게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안동호 어포가 주민은 28명, 이마호는 27명입니다. 이들이 쳐놓은 강망과 자망 두 종류의 그물 가운데 상당수가 침적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어업인 스스로가 수조한 환경을 보호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 안동호에 어업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그물을 치실 때 자기 그물이라는 실명제 표시를 반드시 해주시고 잡고 난 그물은 반드시 철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시는 어업인이 사용한 뒤 폐기한 어구류 처리 지원 방안도 모색해 깨끗하고 안전한 수자원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포항시 두호동 롯데마트 입점을 두고 상인들의 반발이 심해지면서 입점을 원하는 시민들과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롯데마트 측에 대규모 점포 등록 신청서가 미흡하다며 보완을 요구해 새로운 국면에 맞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포항중앙상가 상인회 등은 포항시가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신청을 반려한 것은 적법하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오지 않았느냐며 포항시에 법 준수를 요구했습니다. 이 대형마트 하나가 들어섰으므로 해가지고 정말 저희는 앞이 안 보이고 포항시 전체의 전통시장 자체도 안 보입니다. 무너집니다. 반면 두호동 인근 자생단체들은 최근 신문에 광고를 내고 대형마트의 편리성을 강조하며 입점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한 곳에 가서 여기 소통도 할 수 있고 주민들이 편리하죠. 양측의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포항시는 롯데 측이 지난달 16일 접수한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신청서에 대해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포항시는 유통산업발전법상 제출하도록 된 상권 영향평가서는 대형마트의 강점만 구술하고 역기능을 담지 않아 일방적이고 지역협력계획서는 중앙상가 상인회 등 3개 상인회와 협상이 결렬돼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는 다음 달 3일 보완 서류를 받아본 뒤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여부를 판단키로 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시장이 대기업을 위해 재량권을 사용하면 소상인은 설 자리를 잃게 된다며 법 취지에 맞는 행정을 촉구했습니다. 원칙적으로 불허한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재론하지 말고 원칙을 지키는 것이 민민 간의 갈등을 줄이고 지역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2013년 2월 대규모 점포 등록 신청이 처음 반려된 뒤 13차례의 협상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 롯데 측과 상인회. 지난 2년 6개월간 양측의 상생 협력 방안이 결렬된 만큼 이제 빠른 결단만이 시민들 간의 갈등을 줄이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세월호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여객 화물 겸용 여객선인 카페리의 선령이 30년에서 25년으로 축소됩니다. 해운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됨에 따라 안전규정 위반 시 과징금이 최대 3천만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되고 여객선사들은 자체적으로 안전관리 전담 인력을 채용해야 하며 안전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또 해운조합이 선사들의 이익단체로 전락했다는 지적에 따라 운항관리 업무도 공공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이관됩니다. 포항시는 오는 20일부터 한 달간 포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음식점과 숙박업소, 커피숍 할인 쿠폰을 주기로 했습니다. 포항시는 KTX 승차권 지참자와 관광버스로 포항을 방문한 손님에 한해 1인당 3,000원의 할인 쿠폰을 배부해 지정 음식점과 숙박업소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포항시는 오는 10일까지 참여할 업소 270곳을 선정해 포항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참여업소에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경북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의 상승세가 둔화됐습니다.
부동산 자산관리연구소에 따르면 그동안 호가 상승세가 높았던 경산과 포항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최근 2주 동안 경북 지역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전주보다 0.06% 올라 오름세가 다소 둔화됐습니다. 영천시가 0.88%로 가장 많이 올랐고 경산 0.09%, 포항 0.08%가 올랐습니다. 부동산 자산관리연구소는 계절적 비수기여서 거래량이 줄어 보합세가 이어지겠다며 특히 하반기 경산과 포항에 입주 물량이 많아 가격 안정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2000년부터 시작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이달부터 맞춤형 급여로 바뀜에 따라 대상 수급자가 전국적으로 133만 명에서 210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기존에는 가구 소득이 최저 생계비 이하인 경우, 즉 기초생활수급자만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일괄받았지만 이달부터는 4인 가구의 소득이 167만 원 이하면 모두, 182만 원 이하면 주거와 교육급여를, 211만 이하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을 받으려면 본인이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포항시가 오는 29일부터 한 달간 카누 청소년 국가대표 하계 전지훈련을 유치했습니다. 남녀 선수 26명과 지도자 6명 등으로 구성된 카누 청소년 국가대표는 포항에서 숙식을 하며 형산강에서 훈련을 하게 됩니다. 포항시는 스포츠 기반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동계 전지훈련팀 유치에도 힘쓰기로 했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반가운 장맛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포항과 경주는 오늘 오후부터 내일까지 30에서 많게는 80mm가량의 비가 내리겠고요. 울진과 영덕은 오늘 밤부터 20에서 60mm가량 내리겠습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 우산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안개 소식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 곳곳에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는데요. 가시거리가 매우 짧아지겠으니까요. 항해나 조업하시는 분들께서는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흐리다가 장맛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진 영덕 17도, 포항 19도, 경주 16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울진 21도, 영덕 23도, 포항 경주 22도에 머물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종일 구름 많은 가운데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17도, 독도 18도로 시작하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울릉도 23도, 독도 22도에 머물겠습니다. 동해 전 해상 구름 많이 지나는 가운데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잔잔하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까지 장맛비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